시작 전부터 네. 질문들이 그러니까 뭐 뭐 누르면 됩니까? 요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성민 원장. 아니, 아니. 아유, 일단은 뭐, 네. 계속 서 계실 거예요. 그럼요. 상대편 같이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일단 그 뭐 간담회 형식에서 지금처럼 어머니들 그냥 궁금한 거 편하게 사실 질문하는 게 포인트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오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뭐 리뷰처럼 해서 한번은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근데 그 부분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행할 순서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 선행하는 게 이제 S 프로그램, M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제 고등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뭐 기하란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거죠. SM에듀에서 해왔던 제 이제 기하 수업에 대해서도 결국 프로그램에서의 같이 이제 융합돼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기하에 대해서 상을 잡으셔야 될 게 있고 S랑 M 프로그램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진행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걸 들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는 제가 좀 최대한 짧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탁탁탁 짚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뭐 길게 한번 눌러야 되나요? 그렇진 않은데 배터리가 없네. 네, 터치해서. 자, 뭐, 자, 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이제 기아랑 계속 어우러져서 그 커리도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아는, 녹화는 가고 있나요? 네. 뭐 이제 기아 문제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단순 공식 대입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보면 다 어려워요. 단순 공식 대입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센 같은 문제집의 맨 대표 유형 이런 공식이 있어. 그 공식 대입해서 풀어볼래? 누구나 풀 수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센 수학 같은 거를 잘못 공부하면 책 한 권을 이해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잘 모르지만 위에 공식 대입해서 대표 유형 풀고 하나 정도는 또 풀려요. 마지막 하나가 안 풀리는데 그 안 풀려도 그 정도는 또 약간 정서상 누가 또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건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 순간순간이 임시 기억으로만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되게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념과 정의 물어보는 거 애들 물어보면 저는 제 수업할 때도 아직도 매번 물어보거든요. 신입생 오면 뭐 신입생 누가 딱 왔다. 너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RHS, RHA에서 H 뭐야? 거의 다 몰라요. 그럼 거의 다 모르는 건 그 아이들이 분명히 딴 데서 어딘가 다 배우다 온 건데 합동 조건의 뜻을 몰랐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수학에 있어서는 되게 희미한 부분, 애매한 부분이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그게 계속 정리가 안 됐었을 거고 그리고 뭐 외심 뭐야, 내심 뭐야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당연히 이런 거 어렵겠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결국 이런 준비가 다 됐어도 어느 정도 응용력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힘들게 한다. 학년 초월형이라는 게 이제 학년을 넘어서는 거. 실제 이제 원주각이라는 개념은 중3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외심의 각도는 중2에 나옵니다. 외심.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그 원주각이라는 개념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게 이제 외심의 각도 성질인데 그래서 중2에 있는 웬만한 문제에서 중3의 원주각을 끌어내려도 그냥 우기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올 수 있어서 이게 학년 초월형 알고 봤더니 사실은 중3에서 나온 유형들인데 그걸 중2인 것처럼 속여서 내는 뭐 속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버리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경시 문제 변형도 계속 늘어간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네. 제가 이제 형식을 정리해 놓은 건데 확실한 건 어떤 개념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 레벨에서 갖고 옵니다. 다음 학년 또는 다음 레벨. 그래서 뭐 기하 위주로 얘기하자면 이제 중등에서 배우는 기하 내용들은 이제 경시 쪽으로 그 다음 레벨은 경시니까 그 어려운 내용들은 경시에서 갖고 오고 또는 다음 학년에서 갖고 오고 중등의 대수는 거의 고등 대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경시 쪽이랑 연결되는 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중등 대수 쪽도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뭐 고등이나 일부 경시 쪽 같은 데서도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요것들도 뭐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가볍게 다 결국은 고등이나 경시 쪽 영역 아래 포함되는 거고 어려운 건 그런 데서 오는 거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심한 문제들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책 넘기면서 이런 문제 있네, 이런 문제 있네 하고 이제 뽑아서 정리한 것만 이런 건데 계속 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이제 출판사 이제 직원 입장에서 사장님이 이제 요번에 책 개정해야 되니까 문제를 새로운 거를 좀 더 만들어라. 어머니들은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새로운 문제를 막 만들 수 있나요? 막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희한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완전 새롭게 낼 수 있는 문제 분명히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누군가 만들어놨던 것들에 대한 변형이 가장 기반인 거고 그 변형이라는 게 그 경시책에 있는 내용들 이 경시 이론들은 한 수학자가 아주 여러 개 만든 것도 있지만 평생에 한두 개 만든 그 수학자들과 그 몇천 년 동안 모인 것들이 다 쌓여 있는 내용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변형해서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그림 정말 똑같죠. 그림 크게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준비하려면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높여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기하를 잘하려면 3단계 수준까지 하는 거 약간 3단계라는 게 이제 평면기하 아이디어 이제 책인데 이게 이제 책으로 분류하자면 이제 경시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경시학원에서 특강 정도로도 많이 진행하는 수업인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하 완성도 돼야 되고 그런 심한 문제들도 잘 풀고 그 심한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결국은 경시 문제 변형 쪽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요 기하 3단계 쪽을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논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고 그걸 통해서도 어떤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제 코딩이나 어렸을 때 블록 코딩도 하고 다양한 어떤 사고 놀이들을 막 하잖아요. 놀이를 가장한 여러 가지들 논리성을 강화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등의 대수는 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않은 어느 정도 이제 손이 따라가면서 풀어보고 하는 것들도 중등에 좀 있어요. 자세한 원리는 좀 더 고등에서 사실은 다뤄주고 묶어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증명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논리성을 키우는 부분은 기하에서 엄청나게 그 논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 거치면서 아이들의 논리성도 굉장히 좀 많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3단계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이걸 성취도 있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하를 잘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하 2단계 수준을 거친 친구들은 뭐 요거를 이렇게 3단계를 충분히 잘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거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단계 수업 들을 때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1단계 할 땐 좀 더 제가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최대한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왜 그렇게 하냐면 중등의 그 어려운 기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왔을 때 선생님도 친근하고 중간중간 막 지겹지 않게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편안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선생님이 애초에 싫으면 전체적인 공부가 어려운데 그 선생님이 좋은 것만으로도 이미 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막 해주면서 아이들과 이제 긍정적으로 쭉 끌어갑니다. 아이들은 기하 1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하 2 넘어갔을 때는 훨씬 더 수학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그 트레이닝 하면서 이 좀 더 깊이 있는 수학에서 재밌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기하 2단계가 훨씬 더 깊고 재밌어요 하다가 3단계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3단계가 또 제일 재밌다고 해요. 3단계는 다 전체가 다 증명인데 증명이면 딱딱하고 어려울 듯한데 왜 재밌냐면 2단계 수업할 때 하나하나 증명과 서술형 그런 연습들 이 중등 전체에 대한 기하에 대한 그런 상들을 계속 제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증명은 원래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거, 그냥 누가 알려주는 거 이런 생각하는데 증명을 자기 손으로 상당수 문제들이 이해되고 그 논리 구조들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하 3단계 재밌다고 하고 이게 웃기지만 제가 이제 비정기적으로 3.5를 좀 열어요. 아이들이 3단계 해보면서 요 애들 괜찮고 조금 더 제가 시간도 이제 돼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뒤에 이제 이어서 붙여서 해주면 이 수업을 최종적으로는 제일 재밌어 합니다. 참고로 3과 3.5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 난이도적으로는 비슷한데 0.5가 붙은 거는 아이들이 먼저 풀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트레이닝 됐으니까 3.5에서 자, 이제 너희가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럼 이제 원래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증명을 저희가 먼저 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상당수 문제들을 아이가 직접 이 증명에 대한 논리 흐름들을 저한테 다 배우고 트레이닝들이 다 됐기 때문에 3.5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그 증명의 흐름들이 자기가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것 통해서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많이 증명해냅니다.
전체적인 과정 보면 책 전체 한 절반 가까이는 자기 스스로 거의 다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타이머로 시간 잰 다음에 벨이 울리면 올바른 풀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이제 다시 한번 또 학원에서 이렇게 몇 뽑아서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나가고 이런 형식인데 그래서 체계적으로 실제 학습은 초반에는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는 것 쪽에 대한 거 그런 흥미 유발이랑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심화로 어떤 서술형적인 부분, 증명, 전체 개념을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2단계가 되는 거고요. 3단계는 그 논리의 흐름으로 경시 쪽이나 그런 심화 문제에 대한 그 원판 문제들을 증명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계속 이 논리성을 강화하고 그런 킬러 문제들을 대비하는 형식들. 그 다음에 이제 3.5. 참고로 원래 이제 3단계 16회로 하다가 제가 4회를 늘리고 문풀량을 엄청 늘렸어요. 지금 20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부터 20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는 3단계 수업을 할 때 어떤 단점을 좀 느꼈었냐면 증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게 조금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안 푸니까.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2문제, 3문제 정도 어떤 심화 문제를 예전에 줬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한번 도전 문제로 해보자 하다가 그걸로 이제 학습량이 좀 적어봤을 때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A급 전체적으로 중2, 중3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건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경험시켜줘야 되는 심화 문제 위주로 한 180 몇 문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회에 뭐 거의 10문제 가까이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숙제로 애들 한 10문제 정도 이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해서 현재 이제 기하 3단계 20회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심한 문제들도 계속 더 자극을 주는 그런 형식들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기하 2는 모든 문제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공식은 최대한 암기해놓고 증명 가능하게끔 트레이닝하고 심한 문제들을 위한 보조선이나 문제 해결 전략들을 익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제를 직접 분석해서 문제를 읽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있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배웠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 보게끔 하고 찾아내는 그런 훈련까지 다 하게 돼요. 제가 뭐 이 부분은 일부러 제가 가볍게 하나하나 예시 들어가고 뭐 사진 보여드리고 하면 그게 또 길기 때문에 기하는 전체적인 상을 익히시라고만 이 정도에서 제가 짧게 얘기할 겁니다. 마무리가 그래서 기하 1은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기하에 대한 큰 상을 잡는 게 이제 기하 1단계고 중1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1, 중2, 중3을 다 하는 건데 참고로 중1은 라이트하게 이제 거의 한 번에 총 정리 한 번 해요. 그래서 중1은 다 배운 친구들이 중2, 중3의 기하부터 해서 총 정리하는 게 기하 1단계. 근데 이제 기하 1단계가 요즘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약간 심화 커리들로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심화 커리에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려워요. 그날 학원에서 배웠다고 해서 바로 응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이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운전면허 어머니들 학원 가셨을 때 이게 엑셀이고요, 이게 기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 깜빡이고요. 자 이제 운전해 보세요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익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 1이 그런 전체적인 큰 상 잡아주고 다 배워본 적 있는 그걸 해주면 그 후로 어디 가서 선행하면서도 다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개념도 잘 이해했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선행적인 역할을 대치동에서 좀 많이 하고 있다. 선선행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는 조금 더 심화로 이제 완성하는 시기가 이제 기하 2가 되는 것이고 3은 경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경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킬러 문제나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논리성을 강화하는 수업. 그 다음에 이제 3.5는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먼저 증명해보는 형식으로 이제 3단계 연장선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요 정도 제가 이따가 질문도 이제 저희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한은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 뒤에 이제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승우 쌤이 얘기하고 그다음 어머니 궁금하신 거 그냥 다 질문하고 가시는 형태로 네. 아이고, 네. 일단 이제 기하 얘기를 조금만 첨언을 하면 그 중등 기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고등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단순하게 중요한 차원을 넘어서 그 그러니까 중등에서 다루는 기하가 이제 논증 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증 기하가 잘 돼 있으면 고등에서도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쉽게 풀어져요. 근데 그럼 이제 굳이 뭐 기하 3단계까지 가야 되나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가서 뭐 문이과 통합은 된다라고 됐지만 사실 수학 잘하는 게 이과고 못하는 게 문과가 돼버리니까.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한다 했을 때 결국 영재고 과학고 떨어진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경시까지 다 끝까지 가본 친구들인데 적어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대 커리를 탄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정시로 의대를 준비하거나 수시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논술로 준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논술 문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학 논술에서 논술이 살짝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논술에서 의대 논술은 대수에서도 고등교과를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고등교과 아까 보신 것처럼 대수에서 고등교과를 넘어가면 경시가 되잖아요. 그 경시 쪽 끌어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풀이들을 묵인해줘요. 대학에서는. 당연히 수학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학습을 생각하면은 미리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월드컵 때 월드컵 2002년 너무 옛날 얘기죠. 그때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너무 옛날이죠. 근데 지금도 웬만한 코딩은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프로그램 언어랑 지금 쓰는 언어는 너무 다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그 논리 구조를 익히면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에 대한 논리 구조가 기하랑 대수는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하에 대한 논리 구조가 있으면 대수에서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라는 걸 버리게 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대수 문제를 풀 때도 단계별로 쓰는 게 풀이 과정 안 돼 있는 게 애들이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내지는 그냥 이건 계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대수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첨언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저희 커리는 이제 S1 커리, S 커리, M 커리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씩만 좀 살펴보면 아까 살짝 이제 보신 바와 같이 S 커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극상위권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급을 이제 이게 하나가 이제 주 1회, 1회, 1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이랑 요 라인이랑 이제 기하가 같이 단계별로 맞춰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 단계가 그냥 기하를 단순하게 공부하고 그때 뭐 과정에 맞춰서 본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논리 구조를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S커리에서 중1-를 이제 한다라는 거는 중등 과정의 유형 문제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중3까지 RPM 정도는 내가 한번 봤는데 A급을 가지고 빠르게 한번 정리하면서 경시를 준비하고 싶어요. 낮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중등 심화는 내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그 위에 고등 커리를 탄탄하게 쌓고 싶어요라는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커리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그 친구들의 논리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기하 단계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제 이미 다 끝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A급의 A 스텝 위주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3개월 과정은 굉장히 빠듯하죠. 근데 실제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봐줬을 때가 있긴 한데 하루에 2단원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빠르게 나가는 친구들은 그냥 A급의 A 스텝을 그냥 내신도제 풀듯이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이 있는데 대신에 그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풀이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좀 다양한 사고력의 확장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집도 깰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낸 풀이는 물론 소중한데 그걸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고등과정 가서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등과정에서는 쇼커틀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환시키는 과정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잘난이 맞을까요? 그런 머리들을 쓰면서 어떤 환경 안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가는 컬인데 거의 A 스텝에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수업은 거의 A로 갈 거고요. B, C는 과제예요, 그냥. 근데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기하 단계도 똑같이 가겠죠. 이제 공통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그냥 경시 베이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든 앞으로 뭐 의대 커리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통수학 1, 2까지가 딱 끝나면 되거든요. 이 뒤로부터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제 영재고 커리를 타겠다. 그럼 경시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이 친구들은 경시 쪽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사실 대수랑 미적분 너는 경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경시 베이스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IMO에서 나와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미적이 빠져 있어요. 그냥 미적과 로고는 출제하지 않는다가 돼 있고 그걸 베이스로 KMO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KMO를 기준으로 경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부분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항상 영재고 합격자반을 맨날 겨울마다 수업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친구들이 딱 여기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영재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8월이거든요. 근데 8월부터 입학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모든 과정을 실력 점수로 다 끝내요. 그냥. 왜냐면 해왔던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커리를 타고 싶다? 그럼 고등 과정을 탄탄하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뭐 경시학원을 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계속 고등 커리를 계속 타주세요라고 하면 그 뒤에 커리들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S1반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S1반에서 중요한 거는 교재 라인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A급에서 A 스텝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기본 정석으로 1, 2, 1, 2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실력 정석이 사실 중요한데 이거 그냥 단계를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기본 정석을 앞에 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개념을 착실하게 공부하고 여기는 연습 문제까지 소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추가되는 개념과 실력 연습 문제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석이 사실 약간 트렌디한 교재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트렌디한 고등 문제 사실 이것도 좀 트렌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블랙라벨을 일부러 붙였어요. 제가 블랙라벨 검수위원이기도 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도 제가 나옵니다. 네, 연예인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스텝 3 문제가 제일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공통수학 기본할 때 기본 정석 할 때는 1, 2를 볼 거고요. 그 실력 정석 하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보면 너무 내용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3 같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미 기본 유형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고등수학, 공통수학 1의 RPM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냥 방학 동안에 혼자서 엄마 그냥 공통수학 RPM 그냥 혼자서 풀어볼래요 하고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비현실적인 커리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우선 학생들 커리를 보면 이제 S커리입니다. S커리 같은 경우는 약간 탄탄하게 갈 필요는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중등의 RPM 정도의 유형소로 한 번은 봤다 라는 친구들이 입반하면 딱 좋긴 한데 대신에 1-1 들어올 때 중3까지 끝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1이 RPM이나 센 정도까지는 돼 있어요 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한 4개월 되니까 2-1 들어오는 시점에서 2-1의 유형은 끝나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은 끝났는데 2-1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입반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가는 건 괜찮은데 대신에 여기 끝났을 때쯤에 갑자기 이제부터는 M커리로 타시죠? 이게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2-1, 2-2가 유형서 정도, 이제 RPM 정도까지는 풀려 있어야지만 계속 따라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쓰는 교재는 A급이랑 센을 쓸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A급은 A 스텝 위주가 될 거고 BC는 과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텝 C가 주겠죠. 그러니까 스텝 C로 갈 거고 스텝 A는 안 할 거예요. 연산이 문제되는 친구면은 따로 낼 거예요, 그 친구만. A는 연산이기 때문에 스텝 B 위주로 스텝 B는 이제 과제로 나갈 텐데 대신에 이제 과제가 이렇게 크로스되면 되게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뭐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A급의 스텝 A랑 센의 B를 같이 이제 과제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센의 C랑 A급의 B랑 크로스로 과제가 나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로스돼서 과제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친구들 뭐 드립다 A를 막 숙제로 막 내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스텝 A를 어떻게 다양하게 풀 건지 그게 수업의 가장 큰 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습해서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주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좀 누적 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뒤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도 조금 더 편하게 가요. 이 친구들은. 기간도 이제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계도 이제 사실 1-1부터 기하 2단계까지 빵 쳐가지고 이제 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고 역시 1-1까지만 돼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가 이렇게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 중등, 총중등 이거는 뭐 특강인데 사실 이거는 중등에서 고등의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 이걸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에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쯤 하는데 사실 1-1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쯤 하는데 1-1에 있었던 뭐 최대 공약수, 최소배수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이제 기억에 접해 있는 것들을 끌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재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히 A급과 C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로 갈 텐데 워크북이 제공이 돼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사실 S커리까지는 거의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어린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데 머리를 손이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글씨가 개떡같이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고 그 친구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너무 이제 빨리 돌아가서 손이 못 따라가는 물론 이제 성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기본 개념 그리고 과제는 웬만하면 A급은 전부 다 이제 책은 물론 구매 당연히 하셔야 되고 워크북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랑 그러니까 개념이 있고 A 스텝이랑 C 스텝이 모여 있는 워크북 한 권이랑 그냥 그 A급에서 스텝 C, B, A가 다 있는 워크북이 제공이 돼요. 한 페이지마다 두 문제씩 있고 옆에 줄 쳐져 있어 거기다 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스텝 C는 워크북이 제공이 되는데 A는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B까지 넣었더니 문제가 그래서 얘는 주로 책에 풀 텐데 이거는 선생님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과제는 노트에 그리고 오답은 책에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만 쓰는 좀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정석 똑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의 정석은 당연히 우리가 그 워크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왜냐면 정석에다 책 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를 써요. 노트 쓰는 것도 좀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습 문제 내는 것도 워크북으로 다 제공이 되고 공식 노트도 있어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품 같은 경우는 그 중등 일품을 풀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등 일품은 내신 교재입니다. 내신 심화 교재예요. 제일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 한 몇 개가 그냥 학군지에서 킬러로 나오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신에서 봐야 되고 보통 일품 정도는 그냥 대치에서나 목동에서나 그냥 뭐 내신으로서 필수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고등 일품은 좀 다릅니다. 원래 고등은 특작이라는 라인업이 있고 일품이라는 라인업이 따로 있었는데 특작이 없어지면서 일품으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약간 중등 일품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센의 B와 C 사이 그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라이트예요. 책은 좀 얇은 편이라 그래서 같이 이제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유형서처럼 돼 있어요. 센처럼. 근데 유형이 센 만큼 유형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통수학 기본할 때 같이 보고 뒤에 있는 고난도 문항들은 이제 실력할 때 같이 페어를 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라벨을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면 블랙라벨 스텝 C를 하는 이유는 뭐가 문제냐면 블랙라벨의 스텝 C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풀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서는 그래서 근데 S1 커리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 커리는 가장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간도 충분히 잡혀 있고 그리고 2학년 2학기를 어느 정도 나갔을 때부터 기하 체계를 잡아주기 시작할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냥 이 친구들은 그냥 연산 정도 돼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까지 다 초등 최상위 수학 정도까지 심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 1, 2에 연산이 가능하면 좋고 근데 보통 이제 최상위 수학까지 하면 연산이 잘 돼 있어요. 중1 정도 연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거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답답해서 중등 내용 끌어와서 연산시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적어도 빨간펜 구멍 같은 걸로 연산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돼 있어도 괜찮고 안 돼 있어도 연산 차근차근 좀 가르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교재는 원리 해설이랑 일품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갈 텐데 원리 해설로 한 바퀴 돌고 일품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 해설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중등 일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짧고 내신 교재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둘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원리 해설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리 해설의 배경이 A급 출판사에서 A급이 나왔는데 A급을 소화하기 위한 기본 개념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리 해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교과 과정과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교과 과정에 맞는 개념서를 만든 게 아니라 A급을 위한 개념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A급은 사실 교과 과정 좀 안 맞는 문제들도 있고 앞뒤 순서도 좀 그렇기도 하고 앞부분에서 뒤에 개념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좋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난이도는 여전히 있어요. 뒤에 있는 A스텝 문제 같은 경우는 A급 문제에 거의 준하는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탄탄하게 공부를 좀 시키면서 심화의 맛까지 좀 볼 수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가장 핵심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중등대수 총정리가 무조건 낀다는 거. 왜냐면 이제 사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급한 게 아니 이거 커리 따라가면 거의 1년 동안 해가지고 중등을 끝냈는데 우리는 언제 심화해라는 거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급에 말씀드린 것처럼 A스텝 문제들 중에서
그냥 경시스러운 문제들은 조금 제거하고 너무 경시스러운 문제 좀 빼고 그리고 좀 심화에 좀 봐야 될 문제들을 딱 추려가지고 대수 총정리를 한번 한다. 기아 총정리 왜 안 하나요? 밑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정석, 그러니까 공통석 원투 이제 공통석 원, 공통석 응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원리 해설이랑 뭐 이거 원리 해설은 교재가 이번에 표지가 바뀔 거예요. 1-1부터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1-1은 아마 개정이 된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석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정석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연습 문제가 접근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왜냐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센 같은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센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유형별로 정리해준 교재가 없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라는 대표 문항이 있고 그거 그대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밑에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못하는 친구들이 쉽게 도입은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밑에 가이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섞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못 풀어요, 애들이. 약간 치팅 페이퍼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지?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 거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정석을 딱 보면 연습 문제 접근이 안 돼요, 그냥. 얼마나 정석 연습 문제가 불친절하냐면 학생이 질문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A 값을 구해도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지만 모두 구하시오. 괄호쳐고 단 두 개.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풀어봐도 두 개인데 해설을 봤더니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장치까지 다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되게 올드하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개정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연습 문제 접근이 처음부터 힘드니까 약간 좀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학의 정석의 개념을 공부하고 예제 유제에 익숙한 다음에 그 단원에 맞는 RPM 문제를 유형으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력 정석이 들어가서 실력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랑 개념 추가되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단원은 똑같거든요. 그 단원에 맞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력 정석까지 끝나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모아서 마지막에 그래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푸는 단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식으로 엇갈려가면서 간다. 그럼 이제 사실 3권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M컬이고요. 좀 구체적인 수업을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보이네요. 네. 일단 네, 안 보이죠? 확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수업 이거 날짜를 제가 다 써놨는데 일단 날짜는 일단 그때그때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당장 이제 다음 주 개강이 될 것 같은 M반 커리큘 이게 M반의 이제 강의 계획서인데 간단하게 좀 보시면 이거 강의 계획서 본다고 뭘 알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강의 목적은 그겁니다. 기본부터 유형 심화까지 좀 탄탄하게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동시 진행이 될 거고 원리 해설 1품, 원리 해설 1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일 테스트 당연히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원리 해설에 있는 것들을 탄탄하게 풀고 예제 유제 풀고 이렇게 갈 거고 1일 테스트는 당연히 퀵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는 뒤에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과제형 시대가 이렇게 되고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뒤로도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더 내려가나요? 네. 보시면 뒤에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1품이 다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1품은 조금 더 빠르게 가겠죠. 뒤에 있는 문제들은. 앞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원리 해설 정도가 탄탄하게 잘 따라온 친구들은 1품의 앞부분의 개념 기본 유형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과제로 내놔도 그냥 다 풀어와요. 거의 뭐 문제 없이 풀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이빨 빠진 내용들 다시 좀 솎아내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체 진행하는 과정은 뭐 4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반 커리로 바로 일단 넘어가고 다시 질문할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S반 커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A급이랑 센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음 주부터 오픈이 될 수업일 텐데 이것도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된 걸 찍으시면 다행히 이제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역광이 아니라가 사진 찍으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단원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A급하고 센하고 A급하고 센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수업 딱 시작을 하면 당연히 A급의 개념 리뷰를 하겠죠.
이 친구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친구들 모아도 유형까지는 돼 있는 친구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개념 또는 이제 A급만에 추가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수 판별법 같은 거 그렇게까지 막 자세히 다루지 않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외 몇 가지 경제 스킬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해 놓은 개념들이 있으니 그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A 스텝 위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A 스텝 문제를 보면서 또 이제 그 문제에 추가되는 개념들 그리고 좀 본인만의 좀 확장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첫날 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그 스텝 A를 쭉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복습해야죠. 만약에 그냥 나도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문제를 고민해 봤어라는 친구들은 좀 쉽게 접근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풀이를 그냥 열심히 따라왔어. 애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습 과제가 나갑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다 풀어봐라. 물론 과제가 다음 주까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다음 똑같은 센이 있지 않습니까? 센의 B 스텝을 같이 다 풀어오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A 여기 있는 복습 A 센. 그러면 이제 센 스텝 그러면 과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과제를 이렇게 해오면 이날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센과 A급이 비슷한 문제도 있고 좀 결이 다른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번엔 센 스텝 C 위주로 갈 텐데 여기서는 A급은 선생님 강의 위주였다라고 생각하면 센 C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문제 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양이 조금 줄기도 하고 그래서 할애를 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 C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센 C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과제는 여기 A급에 있는 B 스텝이랑 이제 센 C 스텝 복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누적 테스트가 여기선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거든요. 스텝 A. 그러니까 우리의 방점을 찍는 거는 A급 수학의 A이기 때문에 네. 네, A급 수학의 이거 오크북일까요? 혹시? 워크북 양보 네. 네. 개념이랑 A 스텝이랑 센 C 부분이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워크북이 뒤에 안 넣어놨구나. 그래서 딱 이 순서로 들어갈 거예요. 개념이 있고 이게 이제 A급의 스텝 A고 제일 뒤에 이제 센 스텝 C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교재를 보시면 이제 그림은 일부러 다 일일이 제가 확대한 겁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 저는 도형은 직접 그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나이 많은 친구들도 뭐 이게 직선이니? 이런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도 좀 생기냐면 이건 여담이긴 한데 아이패드 많이 쓴 친구들 있거든요. 고학년들 종이로 못 그립니다. 아이패드가 직선 잡아주고 원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이에 풀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센 A급 이렇게 될 거고 대신에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누적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는 다음 A급 들어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테스트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샷. 네. 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네, 원장님 좀 자세히 쓰신 건데 테스터 뭘 볼 건지 방금 말씀 것처럼 매일매일 퀵 테스트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테스트 들어가고 퀵 테스트 있고 누적 테스트 들어가고 근데 누적 테스트는 말 그대로 누적이잖아요. 이 부분만 제가 네. 살짝 얘기하고 뒷부분 좀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진행 방식은 비슷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A급 수학의 이제 A 스텝 이것도 이제 S반 컬이니까요. S반 컬이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한 번 정도 적어도 많이 본 친구들인 거고 시작할 때 개념 그래도 한번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샘플 페이지 책 전체를 다 뽑아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개념이 앞쪽에 쭉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하고 주요한 거 조금 더 필기해야 될 게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스텝 문제를 타이머를 재면서 이제 시간 제한되면서 공부 이렇게 문제 설명 결국 같이 풀고 먼저 풀 기회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확 설명하면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느끼지 않아서 살짝 타이머 재고 시도하고서 그냥 올바른 풀이해서 A 스텝을 쭉 끌어줄 거고 보통 평균적으로 심화 문제 기준으로는 한 수업에서 뭐 20문제 정도 보통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관리 시간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는 매번 있는데 약간의 퀵 테스트랑 약간 단원 그 심화 누적 테스트로 나눠지게 되고 퀵 테스트는 자 첫날은 개념 쭉 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이 삼각형에 대한 주요 개념 안 까먹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번에는 킥 테스트는 어려운 문제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본적인 유형들을 잘 풀어내는지 과제로도 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제는 어찌됐건 집에서 한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가 푼 건지 엄마가 푼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본 유형들을 풀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확인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누적 테스트는 뭐가 되냐면 결국 여기서 보면 삼각형 A 스텝을 결국 저랑 다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A급을 아이들한테 한번 풀어주는 게 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풀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가 설명을 충분히 다 해줬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워크북이 2개가 나가는데 요게 이제 요 세트가 이제 수업으로 저희가 알려주고 끌어주는 용도의 책 그다음에 다른 한 권 책에는 A급 기준으로는 C스텝, B스텝, A스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A스텝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끌어줬지만 아이가 자기 혼자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북에는 A스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대신 모범 답안지가 여기 있으니까 잘 풀다가 안 되면 공부하듯이 다시 책 보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어머님이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먼저 최대한 풀어봐.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채점해 주시고 모르는 거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틀린 문제들은 이거 보고 네가 공부해서 정리해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네 논리 흐름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자기께 공부됐으면 여기 누적 테스트에서 삼각형을 보게 됩니다. 삼각형. 이 A급 누적 테스트는 A급 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를 서술형으로 뽑아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도 쭉 가는데 중간중간 센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센시도 아이들한테 풀 시간 주고 설명하고 할 건데 센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A스텝에 비해서. 그래서 호흡 속도가 좀 더 빠를 거고 그 다음에 뒤쪽 쪽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사각형까지 끝냈다면요. 이제 사각형 이쪽 테스트에서 누적 테스트에서는 사각형만 보는 게 아니고 삼각형, 사각형 다 같이 봐요. 왜냐면 사각형을 방금 이제 배웠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이 삼각형 빠르게 또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이 용어를 모를 수 있는데 이거 램과 너 롬을 바꿔 낀 것 같아. 뭐냐면 임시 저장 능력은 엄청 뛰어나게 너무 빠르게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그 롬이라는 게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고 램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커맨드 C에서 잠깐 이렇게 임시 갖고 있는 건데 그것만 너무 발달한 애들이 있거든요.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삼각형, 사각형 다 같이 시험 보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점수가 비교될 거고 같은 문제 보진 않고 또 다른 거 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저희가 A 스텝 다시 풀어오고 나서 또 과제를 또 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B 스텝이나 뭐 그런 유형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A 스텝 수준의 이 논리 흐름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심화 문제들은 결국 어느 정도의 심화 문제들은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심화 문제를 넘어서는 것까지 풀려면 기하 기준으로 3단계급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 심화 문제들의 주요 유형을 익히는 부분까지는 A 스텝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누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생각보다 과제량은 꽤 되는데 과제량은 큰 틀에서 2가지예요. 뭐냐면 어려운 문제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걸 복습해오는 문제들과 그리고 센 B스텝 또는 A급 BC 스텝 그런 거는 좀 과제의 양을 좀 양치기로 좀 나가긴 해요.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량이 더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질문 자체가 수업 시간에 별로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들은 저희가 끌어주고 그 다음에 과제로 쭉 나가고 매 수업 시간에 관리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시간 때는 그래도 해결 안 됐던 거 질문하고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이런 형식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빨리 나가요. 거의 이제 한 2번이면 사실상 그러니까 쌤 때문에 그런 거지 2번이면 한 단어 계속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아마 S반이고 아이들이 호흡이 좋으면 정말 호흡이 좋으면 하루에 한 단어씩 사실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A 스텝 쭉 끌어주는데 하루면 딱 되고 나머지는 BC 과제로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실질적인 관리적인 요소까지 하면 한 2번 정도의 A급 기준으로 나가는데 이 수업은 쌤이나 그런 것까지 관리랑 문제량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회차는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에 한 단원 정도 나가는 꼴이고요. 뒤쪽에 가보면 시간이 조금 더 뒤에 한번 볼까요? 뒤쪽에 이제 달문 쪽은 조금 더 시수를 많이 잡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 강의 계획을 짜면서 경우의 수랑 확률 쪽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A 스텝 먼저 하는 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해보고 하면서 기하나 그런 건 대수는 큰 흐름에서 계속 따라가는데 경우의 수는 초등 과정에 아예 없거든요. 뭐 없어요. 뭐 가능성이라면 그런 것만 하나 있을 건데
그럼 아이들이 요즘 경우의 수 수업해 보면 생각보다 너무 안 돼 있어서 이건 아무리 분명히 했었어도 아이들한테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셈이나 그런 걸로 조금 더 약간 잡아주고 감을 키운 다음에 A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쪽은 아무래도 유형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바로 심화로 들어가면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래서 경우의 수만 조금 더 센 이런 부분을 먼저 잡고 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뭐 잡았습니다. 일단 네. 사실 테스트 얘기를 뒤에 하려고 했는데 앞에 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얘기를 좀. 그래서 뭐 진단의 대책은 결국 얘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잘 따라가고 있는 건 그때그때 일단 퀵 테스트를 보겠죠. 저는 이제 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들한테 이제 퀴즈 치자고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쪽지 시험을 퀴즈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었던 방법을 씁니다. 원래 이제 서프라이즈 퀴즈를 원래 치는데 오늘 날도 추운데 퀴즈나 한번 볼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이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애들은 보겠죠. 그래서 뭐 세 문제 정도, 뭐 어떨 땐 뭐 그냥 개념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아마 계속 피드백이 나갈 거예요. 매일매일 문자가 가면서 이제 오늘 퀴즈가 3개 중에 3개를 다 틀렸네요, 어머니. 뭐 이런 문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누적 테스트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갈 거예요.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단원 보면 첫 단원이 나오겠지만 두 번째 단원이 끝나면 첫 단원, 두 번째 단원. 그래서 누적이겠죠. 세 번째 단원 하면은 첫 단원,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사실 대수 같은 경우는 뭐 앞부분이라는 건 연산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데 기하는 이제 앞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대수는 어떤 성격이 좀 있냐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누적 테스트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일리 테스트, 퀵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A급의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으니까 이게 A급 기준한 거예요. 그냥 한 5문제 많이 보지 않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오늘 뭐 하루 종일 테스트만 볼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거의 퀵 테스트 시간 정도인데 대신에 문제가 2배면은 시간은 2배 줘야죠. 빨리 쓰렴 이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문제가 3배가 되면 3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테스트 통과를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1단원, 2단원을 같이 본다면 1단원 쪽에서 좀 이빨이 빠졌다. 2단원 쪽에서 문제 생겼다라고 해서 일단 뭐 문제가 되면 이제 제시를 보겠죠. 근데 제시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문제를 랜덤으로 섞어서 보긴 할 텐데 그럼 사실 A급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나요? 스텝 A 문제만 계속 보면 거의 이때쯤 보면 봤었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봤었던 문제를 또 본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누적을 해서 긴장감을 좀 주면서 갈 거고 제시를 봤는데도 통과를 못하는데 또 30오고 40오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과제로 추가 과제가 나갈 거예요. 약간 한번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페널티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A 스텝 문제를 수업 시간에도 해봤고 과제도 해봤으니 이번엔 네가 한번 스스로 다 써오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저는 양치기는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풀어오는 쪽으로 갈까봐 만약에 한 3단원 정도 했는데 1, 2, 3을 다 통과 못했다 제시까지 그러면 3개 단원의 A급을 다 풀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1단원 통과 못했는데 여기서 또 통과 못했다. 1단원만 2번 쓰는 천자문 쓰듯이.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박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문제 자체를 외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해서 쌓아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고등도 비슷합니다. 대신에 고등은 단원의 양 자체가 많고 문제 자체가 많다 보니까 대신에 양이 좀 많아요. 고등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S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석 연습 문제겠죠. 연습 문제 위주로 똑같이 누적 테스트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N반은 누적을 안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S반은 A급을 우리가 볼 거야.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볼 거라는 확실한 목표가 이제 그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면 N반은 우리가 탄탄하게 현행을 갈 거야.
또는 탄탄하게 선행을 해서 고등커리까지 갈 거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단은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똑같이 대신에 누적을 시켜서 누적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A급을 났다면 스텝 A 문제만큼은 네 머리에 각인을 시켜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 원리해설의 스텝 A 문제를 너희 머리에 그냥 무조건 집어넣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이 복습 문제는 거의 숫자 변형 없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단원 테스트는 그 단원에 맞는 난이도가 맞는 문제가 교재와 상관없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고 물론 심한 문제 중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리해설에 있는 A라든지 아니면 1폼에 있는 뒤에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 또는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단원 평가다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에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당연히 정성 연습 문제도 있겠지만 8문제 정도. 근데 사실 고등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죠. 고등학교 갔더니 내가 고등 선행을 끝내고 갔는데 뭐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내가 태어나서 이런 점수 처음이야 이런 거 받게 되거든요. 첫 중간고사 때. 그래서 내신 이 주변에 있는 내신 문제 뭐 휘문고 문제라든지 뭐 단대부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섞어서 넣을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쉬운 문제를 넣지는 않겠죠? 시문고 1번 문제 이런 걸 넣지는 않겠죠. 시문고에서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도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능에 나오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학력평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보는 3월 학력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내용을 커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력평가 문제는 뭐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교육청에서 내는 거니까 퀄리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시킬 건데 이거는 뭐 객관식, 오지선택 객관식일 수도 있고 네, 주관식 단답형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주관식이라고 해도 뭐 답은 001부터 999까지니까요. 애들이 마이너스로 찍으면 되게 우울해지죠. 네,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개념 상상의 자랑이죠.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이제 개념 상상이랑 개념 폴리아 사실 전국이라고 하기는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긴 한데 아직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끼리 본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평균도 있고 강남 상구 평균까지 볼 수 있어서 우리 아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점수가 78점인데 등급이 B고 저 보시는 모르겠는데 서성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의문이 좀 있잖아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쉽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 아이가 이제 봤을 때 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 1학기다라고 2학년 1학기 때 보는 건 아니고 2학년 1학기 과정을 했을 때 뭐 N반도 마찬가지고 S반도 마찬가지예요. 봤을 때 이 시험지를 가지고 봐서 우리가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고 이 모의고사를 주관하시는 선생님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느낌이거든요. 박승동 소장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 EBS를 보셨다면은 박승동 선생님 수업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EBS가 원래는 그 별명이 그거였어요. 서울대 수학과 3대 천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별명이었냐면 박승동이 모르는 수학과 교수는 있어도 박승동을 모르는 수학과 교수는 없다. 라는 정도의 분이셨어요. 서울과학고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서울과학고 시절에 선생님 시절에 서울과학고 애들의 IMO 대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평면기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썼던 책이고 EBS 강사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창립이셨고 그리고 이제 서초 메가스터디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메가스터디 있었던 시절에 좀 교류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없다가 저 와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아니 은퇴하신 분이 왜 여기서? 아마 개상TV라고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계속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 강의를 아시는 분은 두 가지 놀라거든요. 이렇게 졸릴 수가 있다고. 진짜 졸리고 글씨도 이제 약간 물음표가 뜨는 글씨를 쓰시거든요. 글씨도 졸린데? 뭐 이런데 정말 그러니까 그 정말 어려운 개념을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풀이를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이제 엄청 높은 난이도에서 다 아우르시는 분이니까 문제 퀄은 너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는 있다. 네, 이런 난이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등급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 부족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족은 S반이 아니고 N반으로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메꾸신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S반 계속 이제 커리를 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N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다음번에 무난히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2반으로 가기 전에 연산 어느 정도는 좀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나고 났는데 아직도 1-1의 이 단어는 좀 부족하니 이것들은 좀 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꾸는 부분 뭐 집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맞춤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시면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재수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스트레스고 저희도 스트레스고, 이거는 재수강 하면 나가란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수강까지 해가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S반에서 재수강일 것 같으면 차라리 N반으로 내려가서, 왜냐면 학생한테 안 맞는 걸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서 끌고 간 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웬만하면 안 나올 텐데 이미 안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누적도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제 이걸 채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테스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한 번에 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반과 S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S1반 같은 경우는 중등이 다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중등도 다 끝났고 다른데 경시반에 있어서 내가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까지가 완벽하게 탄탄히 돼 있다라고 하면 S1반에 뭐 2-1을 시작합시다. 이게 가능할 텐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N반 기본은 2학년이 안 돼 있어도 이 전학년까지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은 할 수 있다. 뭐 연산이 꼭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테스트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N반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중1이 그렇고 뭐 중2 N반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중1 친구가 중1까지는 되어 있는데 중2를 이제부터 좀 탄탄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S반을 넣은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약간 고학년이 되시면 마음 급하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중등 심화를 봐야 되는데 이 순서로 가면 조금 어렵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중1 응용 심화까지 돼 있는데 중2부터는 내가 S반 커리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 A급이랑 뭐 센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입반은 가능합니다. 테스트만 통과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해봤으니 2학년 때부터는 M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전 거를 미리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는 응용 심화까지 돼 있어야지 입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쉬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단계가 돼 있으면은 선택의 폭은 두 가지인 거죠. 그냥 탄탄하게 그냥 선행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심화를 그냥 뭐 애를 잡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애를 이렇게 좀 푸시를 좀 해가면서 역시 스트레스는 너를 강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딱 좀 그런 친구들이 또 오히려 절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사실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N반을 하면 그래도 탄탄하게 선행 조금 빨리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행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재밌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 이상희가 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이제, 아니 어머님도 꼭 상담이 오시거든요. 아니 이럴 때 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상담을 꼭 하세요. 그 기간을 위해서 미리 선행을 해야 된다. 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애가 막 방황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중3 때면 답이 없어요. 중3 2학기쯤 돼가지고 엄마 내가 공부를 왜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선행을 좀 빨리 당겨보고 싶다. 그러고 탄탄하게. N반도 그렇게 나쁜 커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화까지 완벽하게 우리 애는 뭐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애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면서, 그럼 이제 S반, 6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3이다. 중3까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면 S 고등 커리는 물론 내일도 저희가 간담회가 있어서 S 고등 커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S 고등 커리는 일단 기본으로 기본 요소 실력 요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RP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PM 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커리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 M 커리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블랙라벨이라든지 일품을 같이 붙여가는 커리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사실 돼 있냐면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면 미적 끝까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적 끝까지 실력 정서로 보는 커리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표는 아직은 없죠. 그렇게 이제 문의가 온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그까지는 그냥 뭐 내가 그냥 한번 믿고 해보니까 괜찮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다음은 내가 다른 데 가는 거 고민해야 되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끝까지는 다 커리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내일 얘기할 거라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빰빠밤빰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책도 뭐 이건 고일전인데 워크북도 구경하셔도 좋아요. 질의응답 녹화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고 나중에 네. 편집은 어렵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녹화 잘 되고 있나 근데? 아니 한번 끊으실까요? 요즘에 영상? 포. 지금부터는.